도심의 오전은 늘 그렇듯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교차로는 차량과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호가 바뀔 때마다 경적과 엔진 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색 빌딩 사이로 햇빛이 반사되고 횡단보도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검은색 포르쉐 한 대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신호를 넘기지 못하고 교차로 중앙 부근에서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엔진이 한번 크게 울컥거리더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계기판에는 붉은 경고등이 연달아 켜졌고 차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재벌 여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기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동작은 분명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오늘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에서의 정체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뒤쪽에서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서며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호 차량이 반응했습니다. 경호팀장은 무전기를 잡고 상황을 보고했고 인근 차로를 막아 2차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더 커졌지만 여회장이 탄 차량 주변만큼은 묘하게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견인차를 호출하겠습니다. 경호팀장이 짧게 보고했습니다. 여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반쯤 내리고 바깥 공기를 느꼈습니다. 도심 특유의 매연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인도 한쪽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인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폐지와 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해진 장갑, 구부정한 허리가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은 교차로를 가로막은 포르쉐 앞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차를 한번 바라봤고 다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차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손수레를 세우고 천천히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경호원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의 팔이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엔진룸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그 소리를 가려내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회장은 그 장면을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은 차의 외관이나 로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리와 진동, 그리고 차가 멈춘 위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견인차 오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경호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경호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주변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자신감이 섞여 있었고 설명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여회장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노인에게 옮겼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앞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경호원이 다시 제지하려는 순간 여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경호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본닛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차체에 가볍게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가까이 대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공구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보닛을 가리켰습니다. 여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보안 규정과 일정, 그리고 방금 느낀 이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닛이 열리자 노인은 안쪽을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특정 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놀림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동작만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배선을 살짝 들어 올리고 연결 부위를 다시 눌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묘하게 잦아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여 회장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엔진이 부드럽게 살아났습니다. 경고등은 하나둘 꺼졌고 차체의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경호팀의 표정에도 미세한 동요가 스쳤습니다. 여 회장은 계기판을 다시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수레를 끌고 인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아직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감각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짧은 시간 동안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포르쉐는 다시 도심의 흐름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교차로를 벗어나자 막혀있던 차량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방금 전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른 일에 시선을 돌렸고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금세 일상의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차 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 회장은 앞을 바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바뀌고 있음에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한 지점에 고정돼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방금 전 노인의 손놀림과 표정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호팀장은 무전기로 차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주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상이라는 보고가 이어졌지만 여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동 차단기가 열리고 조명이 어두운 공간으로 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여 회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대기했습니다. 정비팀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차량 하부와 엔진룸을 점검하는 동안 여 회장은 유리 너머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정비사들은 진단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류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센서 충돌과 배선 접촉 불량이 동시에 기록돼 있었죠. 그러나 현재 상태는 너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임시 조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정비팀장은 경호팀장을 불러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손을 댄 흔적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인이 우연히 건드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여 회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놀라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경호팀과 비서는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필요한 질문을 삼켰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여 회장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생각은 분명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등에 남아있던 화상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 흔적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열과 고압 환경에서 장비를 다루다 생기는 전형적인 자국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비서는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 회장은 서류를 넘기듯 자연스럽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까 교차로에서 만난 노인 확인해 보세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 회장의 이런 지시는 언제나 중요한 사안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닌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인근 CCTV 영상이 먼저 확보됐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일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폐기장, 고물상, 무료 급식소를 오가는 단순한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용 기록도 없었고 병원 기록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사람치고는 행동이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서는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정비소에서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비소 직원은 노인을 여러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고장난 차량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 살펴본 뒤 수리를 도왔다는 겁니다. 돈을 요구한 적도 이름을 밝힌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같은 말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큰 고장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타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여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투와 태도는 방금 전 자신이 직접 들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 회장은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건물 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무실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과거 그룹 연구소 관련 문서였습니다.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파일 속 사진을 넘기던 여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실험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익숙한 형태의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공식 보고 라인을 최대한 배제한 채 소수의 인원만을 통해 정보를 모으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비서는 매일 새벽과 밤 두 차례에 걸쳐 정리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의미 없어 보이는 생활 기록이었지만 여 회장은 그 사소한 반복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특정 요일마다 같은 고물상을 찾았고 같은 시간대에 폐기장을 떠났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패턴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보게 했습니다. 선으로 이어진 이동 경로는 도심 외곽 한 지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산업 단지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됐고 일부 창고만 남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명을 보는 순간 여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그룹사나 연구소가 위치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식 기록상 완전히 정리된 시설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즉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연구소가 폐쇄되던 시기의 내부 문서와 인사 기록, 사고 보고서까지 모두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법무팀과 보안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옆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여 회장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고 경위는 간단하게 정리돼 있었고 이후 절차도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하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 인물은 연구소 핵심 설비를 총괄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현장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긴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설명을 읽으며 교차로에서 본 노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설명하지 않고 말로 길게 풀지 않으며 바로 행동으로 옮기던 태도 말입니다. 문서 속 묘사는 지금의 노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전직 연구소 동료 한 명의 이름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고 직후 연구소를 떠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 회장은 비공식 일정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찻집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여 회장이 사고 당시의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내부 권력 다툼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문제의 엔지니어는 기술적 결함을 숨기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장비 오작동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강제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망 처리된 후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그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인이 왜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뒤 여 회장은 차량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노인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지도 위의 원 중심에는 폐쇄된 연구소 건물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철거되지 않은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소수의 경호 인원만을 대동한 채 차량은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공식 일정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여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폐허처럼 보이는 공간 한편에서 익숙한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자 주변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곳에는 사람의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철제 간판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차 안에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낡은 건물은
이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된 시설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수많은 기술과 사람이 오가던 연구소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경호팀은 최소 인원만 하차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식 출입구는 폐쇄돼 있었고 외벽 곳곳에는 철거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한쪽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위치에 작은 출입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벽 쪽에 세워둔 채 낡은 자물쇠를 천천히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익숙해 보였습니다. 여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굽낮은 구두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교차로에서 스쳐 지나간 만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그 태도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여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건물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는 점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내부에는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오래된 기계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여회장에게 익숙한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보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비들 사이로 최소한의 작업 공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장소라기보다는 조용히 사용 중인 작업실에 가까웠습니다. 여회장은 벽에 붙은 오래된 도면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공식 기록에서는 삭제된 설비 구조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최근에 그어진 수정 표시가 보였습니다. 노인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자동차 부품과 각종 전자 장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임시로 모아온 물건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여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생계형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지내신 지 오래되셨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짧았지만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여회장은 주변 장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 기술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장소에서 기술만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노인은 여회장의 시선을 느낀 듯 작업대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와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여회장은 결심한 듯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연구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보다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숨기지도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여회장은 그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과 함께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낡은 연구소 안에서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폐쇄된 연구소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여 회장은 노인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서 있었습니다. 경호팀은 건물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업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의 맞은편에 서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곳은 피난처가 아니라 선택된 은신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 회장은 오래된 제어 패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사용 중단된 설비였지만 일부 표시등은 아직 미약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전력이 끊기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여 회장의 시선을 따라 패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도 미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 회장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머무는 동안 공간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잊히지는 않더군요. 짧은 대사였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말에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살아남은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연구소는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보고된 상태였고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가동 중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당시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 문서는 곧바로 묵살됐습니다. 대신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외부 감사 전에 성과를 완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비는 인위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정상 작동 범위를 벗어난 출력이 강제로 유지됐습니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노인은 마지막까지 설비를 멈추려 했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와중에도 수동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이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그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서로만 보던 사고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직위도 연구도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기술과 몸에 남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외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희생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아남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치시는군요. 여 회장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큰 설비 대신 작은 고장을 고쳤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 회장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보다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 회장의 말은 단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진실을 혼자 묻어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은 지금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여 회장은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외벽과 벗겨진 표식들은 이미 버려진 장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쉽게 지워질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외부의 공기가 차단됐습니다. 경호팀은 아무 말 없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여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선택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화하면 그룹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거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책임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주가, 신뢰, 내부 결속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덮어두는 선택 역시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자신 역시 과거의 누군가와 다르지 않게 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 회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도심으로 돌아오는 동안 여 회장은 법무팀과 보안팀을 각각 따로 호출했습니다. 회의는 분리해서 진행됐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과거 연구소 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내부 책임 구조였습니다. 법무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이 공식화될 경우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물들 대부분이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내부 자료 조작과 기록 삭제 정황이 분명하며 외부 감사가 들어올 경우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두 보고를 모두 듣고도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숫자나 문장보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폐허 같은 연구소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복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명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묻는다는 것 자체가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여 회장은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도시의 불빛만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고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넘어갔던 표현들이 이제는 명확한 회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조직의 편의에 맞춰 바뀐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 회장은 펜을 들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단과 앞으로의 선택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정의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위원회를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식 명분은 내부 시스템 점검이었습니다. 동시에 특정 임원에 대한 직무 재배치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다시 연구소 인근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보호는 시작됐습니다. 위험 요소가 접근하지 않도록 경로가 관리됐고 불필요한 접촉은 차단됐습니다. 그 사실을 노인은 알지 못했지만 여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내부 감사 결과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사고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이름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서로 확인하자 선택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여 회장은 다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남긴 말과 남기지 않은 말까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바로잡아야 했고 그 책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 아래 자료 요청과 인터뷰가 진행됐고 외부에는 특별한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연구소와 연관된 부서들이 하나둘 불려다녔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답변 사이에 작은 어긋남들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진실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중간 보고를 받을 때마다 반응을 최소화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실관계만을 요구했고 추측이나 변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며칠 뒤 감사 결과는 명확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연구소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고 성과 압박 속에서 인위적으로 위험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기술자의 경고는 의도적으로 무시됐습니다. 여 회장은 즉시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책임자로 지목된 임원은 공식 발표 없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외부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임으로만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내부 규정이 빠르게 수정됐습니다. 안전 관련 판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영 압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됐습니다.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 권한을 보장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 회장은 이 변화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을 더했습니다. 연구소 기술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노후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여전히 일부 시스템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임시로 넘겨졌던 문제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연구소 인근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명의 중간 전달자를 보냈습니다. 노인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노인은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구소에 발을 들이는 일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만큼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을 것, 그리고 어떤 공식 자리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의 목적이 명예회복이 아니라 정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노인은 새벽 시간에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는 경호도 안내도 없이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설비를 점검하는 동안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장비를 하나하나 살폈고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그 판단은 과거와 다르지 않게 정확했습니다. 수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무관심과 회피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노인은 필요한 조치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개선 사항만이 문서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연구소 전반의 안전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외부 감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결과 보고서를 덮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된 문제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사고와 관련된 일들은 공식 기록 속에서 정리됐고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여 회장은 이전과 다름없는 일정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와 보고, 결제와 이동이 반복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종종 멈추곤 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 차량의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릴 때, 잠깐씩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포르쉐는 도심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멈춰섰던 바로 그 교차로였습니다. 신호는 정상적으로 바뀌었고 차량 흐름도 원활했습니다. 여 회장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인도 한쪽에서 익숙한 손수레를 발견했습니다. 폐지를 묶어 세워둔 자리, 그러나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 회장은 잠시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경호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고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도심 외곽 폐기장에서 오래된 작업 공간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강제 조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스스로 자리를 비운 흔적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구는 정돈돼 있었고 쓰레기나 파손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이라도 한 듯한 상태였습니다. 여 회장은 그 보고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여 회장은 집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시스템은 안정됐고 안전 기준은 이전보다 엄격해졌으며 누군가의 판단이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 회장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량은 다시 도로 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고 어떤 이름 없는 기술자의 흔적은 사람들의 안전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